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최근 함흥과학공대 토질조사연구소 성원들이 중앙당에 편지를 올렸다가 연구소가 해산되고 연구원 전원이 연구원들은 편지를 통해 중국의 산업물 쓰레기가 북한 땅을 오염시키는 실태와 공장 기업소들에서 오염물질을 강물에 마구 버리는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고 합니다. 즉 연구원들은 국토가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서 중앙당에 글을 올린 것인데 종파주의자로 몰려 숙청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흥화학공대 토질조사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한 숙청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좋은 의도로 올린 편지가 왜 종파행위로 몰린 것일까요? 충격적인 것은 이 편지가 최태복 노동당 비서를 통해 올려졌는데도 처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최태복 비서는 함흥화학공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연구원들과 친분이 있었고 연구원들은 좋은 의도로 올린 만큼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최태복 비서 또한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인데 이것이 종파행위로 몰린 것입니다. 원래 중앙당에 편지를 올리려면 세포청회를 거쳐 상급당 조직을 통해 올려야 합니다. 연구원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간부를 통해 편지를 올린 것이 종파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편지 내용도 문제가 됐습니다. 중앙당에 올리는 편지는 장군님과 노동당을 칭송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편지는 노동당에 충고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노동당과 장군님의 권위에 해가 되는 내용은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북한 당국은 화폐 교환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화폐를 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를 정하면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화폐 교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 보안원들과 규찰대,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또한 각 직장과 인민반의 책임자들은 이번 화폐 교환과 관련해 백성들의 동향을 모두 보고하게 됐으니 말과 행동을 특별히 주의하라는 지침을 주민들에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뼈 빠지게 번 돈이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을 보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발돼 체포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평안북도 신우주시에서는 화폐 교환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40대 여성이 당국을 비난하는 말을 고래고래 지르다가 보안원들에게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국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 이야기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보장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즉 탈북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북한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탈북자들은 조국을 배반한 민족 반역자들인데 이 민족 반역자들과 북한 주민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한국에서는 북한 출신 시인 장진성의 시집이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장진성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노동당 작가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껴서 2004년에 탈북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표현한 그의 시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벙어리인데다가 큰 병에 걸린 어머니가 딸을 먹이지 못해 100원에 팔게 된다는 내용인데 식량난의 고충을 자령상화해서 한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시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정치도 유례없는 희한한 성군 정치. 명령으로 나라를 통솔하며 최고사령관답게 최대 빈국으로 만들었고 인권도 총대로 해결하며 세계악의 최고가 됐다. 강성도 부족하여 강성 대국으로 자처하며 총 한 방 쏘지 않고 적군이 아니라 아군 300만을 굶겨 죽인 김정일은 희세의 장군. 만약 북한에서 이런 시를 썼다면 장진성은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997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황장엽은 1958년부터 김일성에 이런 서기를 냈고 김일성이 제안한 주체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40년 동안 당의 지도 이론을 관리하는 사업을 내왔지만 정작 자기가 개척한 철학적 진리를 북한에서는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김정일이 썼다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이 당면한 몇 가지 가업에 대하여는 황장엽이 수년간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김정일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그의 말을 정리하는 216호실이라는 그룹바가 대신 써준 것입니다. 그나마 황장엽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고 한 것을 수령이 있고서야 인민대중도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결국 황장엽은 북한에서는 자신의 철학을 발표하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탈북자들이 1만 명 정도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책, 영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이들이 정작 북한 주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열린북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